요즘 경제가 패드의 오락가락한 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패드는 현재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와 디플레이션 악셀에 모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직면에 처해 있는데, 그만큼 다가올 글로벌 경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금융 정책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연준조차도 다가올 글로벌 경제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랜 A와 B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대응책을 현재 양쪽 다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준조차도 현재 다가올 글로벌 경제 폭풍 전야에 대한 긴장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의 주택시장의 흐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현재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은 무너지는 경제와 달러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채권 시장에서 장기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몽땅 사들여서 달러를 공급했고, 여기에 장기 채권 금리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양적 완화 정책 또한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또한 채권의 1200달러 중 400억 달러는 모기지 채권과 주택시장에 이른바 유동성 탱크로 돈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채권의 400억 투자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연준이 실제로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돈은 매달 400억 달러가 아니고요,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채 덩어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준은 이처럼 모기지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다시 주택시장의 자금으로 재수혈하는 방법을 통해서 달러의 유동성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고요. 연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이고 그것을 다시 부동산에 쏟아붓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만큼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나락에 파묻혀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빚은 더 큰 빚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런 기형적인 달러 정책을 연준이 여전히 고수를 하다 보니, 반대로 국가와 은행의 빚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넘치는 결과를 가져오게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이없게도 오히려 과거보다 0.01포인트 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행인 부동산 지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부 빚더미로 현재 이 유동성,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풀렸고 그로 인해서 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봐야지 우리가 더 명확한 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은 언제든 예고 없이 폭발할 수 있는 초침 없는 시한폭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터졌을 때 그 폭발력은 글로벌 경제 모두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핵폭탄급의 여파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패드가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얌전히 관망할 수만은 없는 형국인지라 이제 서서히 테이퍼링을 시도하면서 돈줄을 재기 시작할 거라는 것. 결국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모기지 금리는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은 과거의 모기지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동산 충격 여파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연준이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 충격의 공포를 방관하면서 달러 유동성 수도꼭지를 절대 무한정 틀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패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패드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아직까지 패드는 버틸만 하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니들이 알아서 독자 생존하고 잘 대비해라, 뭐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직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니까 다행히 경제가 완만하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해석했을 경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씨가 아무리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맑은 날만 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아주 긴 장마를 대비해야 되겠죠. 날이 맑을 때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비가 왔을 때 날이 갤 것을 예상해야지 현명한 사람이지, 그 순간순간에 빠져들어서 거기에서만 희노애락을 찾는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두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주택 경기를 과연 연준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미국 최대 주택 공급업체인 DR 호튼 기업이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78%나 증가를 했고, 주택을 구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준의 달러 정책에 따른 부동산 저금리 정책 유지로 인해 모두 은행의 빚을 떠안고 구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부동산 호황이 절정에 달하고 있고요. 주택을 지을 자재와 생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 이상으로 주문이 계속적으로 몰려들다 보니 오히려 다음 분기에 처리해야 할 판매량을 줄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부동산이 화랑이니까 그만큼 글로벌 경제도 점점 따뜻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다 연준의 양적 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빚더미 자산이라는 것과 미 국채 금리가 현재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채권 시장은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미국 달러의 위태로운 위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최근 신종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달러를 미국이 풀어 제껴본들 글로벌 경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결국 국채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무리 화폐의 유동 전략을 펼쳐본들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수 시장,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가 촉진되어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러한 대책은 없이 돈만 계속 뿌려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경제의 균형을 찾아가야 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결론은 빚 많이 받은 놈은 그만큼 이자를 토해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뭐 그러한 것이죠. 어렵게 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통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고 안정적인 경제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제의 산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경제의 진리.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이 빚쟁이들의 편을 계속적으로 현재 들어주게 된다면 시장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성장률, 이 두 가지를 떠안아야 되는데 연준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연준이 경제 성장을 최악으로 만든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치하겠습니까? 결국 경제 산통을 언젠가 겪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연준도 잘 알고 있고, 이 산통을 언제 겪어야 그 충격의 여파가 최소화될까라는 부분을 연준이 이미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방아쇠를 당긴다라는 이야기인데, 연준이 이것이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아무도 모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터뜨리겠죠.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증액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증액, 이것은요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의 엄청난 비상조치 시행이 있었을 때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소수 엘리트들은 미국의 경제를 그동안 박살냈는데 매우 동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축 화폐가 망가져야 저들이 원하는 단일 화폐를 완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의 달러가 버젓이 기축통화로 유지되고 또다시 유지되게 된다면 단일화폐 출현도 그만큼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코로나를 명분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부채를 찍어냈고 그들 자신 스스로의 손으로 달러의 가치를 박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더 높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디폴트, 그러니까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종이 화폐 종말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출현 이렇게 하나의 정해진 예언처럼 마치 딱딱 서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패드는 달러의 종말로 인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명분을 완벽하게 얻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디지털 달러를 포함 각국의 CBDC 화폐는 모두 BIS 그러니까 각국의 CBDC 화폐 단위를 BIS가 단일 가치의 화폐로 통제하려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증거로 최근에 BIS가 CBDC 연구를 위한 이러한 연구소를 북유럽에 개설을 했는데 바로 섭테크 그러니까 CBDC 화폐 감독 기술과 레그테크 즉 디지털 화폐 규제 기술 이 두 가지 개발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개방형 금융 또한 녹색 금융 정책으로 CBDC의 단일 가치 화폐 적용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BDC 화폐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화폐 가치를 통합적이며 산출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BIS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노골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적으로 달러의 부채, 빚더미를 계속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적당한 시기, 즉 CBDC 출현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달러의 가치를 점점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러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 옐런과 버닝키는 이미 코일9 사태가 발발하면서 양적 완화를 추진했던 그 시기에 미국의 달러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9 사태는 과거처럼 자금 경색이 그 원인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소비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달러를 풀어본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묵묵히 묵살하면서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뿌려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달러를 뿌려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무작정 달러를 뿌려댔던 걸까요? 뭐 그 진실은 여전히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의도대로 달러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 명분을 업고 새로운 화폐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무려 98번이나 부채 한도 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부채 한도가 조정되겠죠. 왜냐면 달러를 개박살내려면 아직 좀 더 많은 달러의 추가 발행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애매하잖아요. 더 많은 달러가 발행이 돼야 달러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자, 어찌되었든 나와 여러분들이 결국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새로운 화폐 출현을 위해서 어찌됐든 강력한 경제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 구실을 삼아서 기존의 화폐 가치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로 저들이 재정립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정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은 오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 합중국의 양적 완화 달러 정책에 매우 불편한 진실이자 연준이 언제든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목줄을 당기는 방아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미국의 디폴트는 한마디로 세계 증시가 완전히 초전박살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달러의 붕괴를 일부러 유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를 출현시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현재 다가올 주식과 부동산 충격에 여러분들은 현명히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